자, 이제 을사조약 이후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들이, 대한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조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외교권이라고 하는 것이 박탈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 컸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청나라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구원을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 이후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이럴 때에 구원을 요청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군사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에 1904년 5년 무렵 당시에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이 철저하게 패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는 강력한 나라였고 많은 조선인들은 저 서구 유럽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강력한 국가들로만 이루어진 나라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 패배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일본이 승리한 것이에요. 물론 청일전쟁 때만큼 압도적으로 일본이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래도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의 노력으로는 이 일본의 침략을 막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실감하게 돼요. 이전과는 조금 달랐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사조약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개개인들의 노력을 좀 볼게요. 이름을 갑자기 민영환이나 조병세 이런 인물들은 너무 화가 나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자결합니다. 자결로서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장지현이라는 인물은 신라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요. 하나의 논설문을 써서 자신의 뜻을 드러냅니다. 을사조약은 철저히 무효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글이 실린 신문이 황성신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곧 신문 공부를 할 때 보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상인들이에요. 상인들도 철시 운동을 하면서 이러한 국난에 대해서 저항을 했고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개인들의 활동이기는 한데 이제는 단순히 자결을 하거나 글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한다. 저 조약을 체결했던 일본인 그리고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친일파들을 처단해야 한다라고 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인환 그리고 전명훈 이 인물들은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당시 외교 고문이었던 스티븐스라는 인물을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스티븐스 들어봤죠? 언제? 제1차 한일협약에서 고문으로 파견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라는 인물은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이완용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친일파예요. 네. 근데 시도만 하고 끝나요. 실패합니다.
꼭 이런 나쁜 놈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나철이나 오기호 이런 인물들은 하나의 조직을 만듭니다. 즉 오적 암살단이라고 해서 이 을사조약을 체결했던 5명의 친일파들 을사오적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안중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중근은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던, 조선을 침략하고 그 이후에 중국까지 진출하려고 했던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합니다. 바로 하얼빈에서 저격을 해서 사살시키죠. 그래서 이 안중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뭐 안중근의 어머니가 안중근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또 안중근은 기존부터 이 동양세계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최종 판결이 있을 때 안중근이 발언을 했던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요. 자료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함께 유튜브 자료로 넣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뮤지컬의 가사를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기존부터 꾸준히 배워왔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봐도 꽤나 복습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같이 생각을 했으면 하는 문제는 바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서술을 할까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이 교과서상에, 역사 교과서상에. 선생님이 예전에 역사를 배울 때에는 안중근 의사, 뭐 열사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중근의 의거 활동 이런 식으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이런 말들을 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활동, 행동을 표현할 때 의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로운 거사, 의로운 큰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교과서 출판사가 어디죠? 천재교육입니다. 33쪽에 안중근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면요, 어디에도 이 표현들이 실려 있지 않아요. 안중근은 그냥 안중근일 뿐이고요. 의거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나와 있죠? 쏘다, 사살했다 등의 표현으로 실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안중근이고요. 그리고 의거가 아니라 쐈다, 그리고 사살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반대편에는 테러란 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죠. 과거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여겼느냐? 안중근은 우리 한민족의 일부고 한민족을 위해서 투쟁했다. 한민족의 커다란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해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은 의사, 열사이고 그의 활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의로운 활동이었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이러한 변화는
한민족의 입장에서 역사 교과서를 서술을 하고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가르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그 자체로 보자는 그런 입장이 조금 더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역사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객관적인 글의 형태로 쓰는 것이 역사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첫 번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역사를 배우는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배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역사를 공부할 때 이 표현은 조금 너무 이 지역의 사람들, 이 국가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닐까, 조금은 편향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딱 물을 자르듯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의 행위 그 자체는 누군가를 갑자기 쏴 죽이는 것은 테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때 각각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이고 의미와 한계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